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떡하죠? 예, 제가 그 설명했던 동아대학교 입학 저장, 예, 의학과 전공이고요. 가정학이 전공인 한성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 선 이유는 동아대학교를 혹시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동아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꿀팁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20여 분 동안 흐르는 이 시간이 절대 여러분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지 않는 동아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꿀팁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021학년도 동아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올해 학과 구조 개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학교가 저희 대학 아시죠? 70년이 넘는 역사에 부산 한강 이남의 가장 사학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졸업생이 20만 명이 넘고 정재계에도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엄청난 그 국회의원들을 배출한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세계적인 트렌드 그리고 학문의 트렌드, 취업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바뀌게 된 학과의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아시죠? 예,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컴퓨터공학과가 공학부로 바뀌면서 AI학과가 같이 새로 생겼습니다. AI와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주로 AI, 빅데이터, 보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공학적인 것들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 최초로 경찰 소방학과가 생겼습니다. 혹시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1회 졸업생이거든요. 아마 동아대학교 1회 경찰 소방학과 졸업생이 되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아마 합격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단과대학이 재편됐는데요. 대표적인 게 국제대학이 생겼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중국어학과 같은 어문계열이 대부분 국제학과로 들어오면서 의학은 기본, 그러니까 영어나 또는 중국어는 기본이고 국제적인 어떤 감각까지 키우고 비즈니스적인 것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국제대학의 영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같은 다양한 학과들이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은 큰 변화가 사실 수학과 이러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지 않습니까? 물리학과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런 학문들이 완전히 트랜스포머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수학과,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은 물리학과는 반도체학과로 바뀌었고요. 생명과학과는 바이오 메디칼 학과로 탈바꿈해서 요즘에 최고의 추세인 바이오와 메디칼을 합쳐서 주로 이걸 융합하는 학문적 매체로 아마 엄청난 도약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인문대학에 있던 사학과와 고고미술사학과가 역사문학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학 전공과 고고미술사학 전공으로 바뀌고요. 또 공과대학에 있는 에너지자원공학과와 환경공학과가 합쳐졌습니다. 이유가 학문적 융합이 충분히 가능하고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너지공학 전공과 환경안전 전공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변화가 동아대학교가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 4차 산업의 그 어떤 발전에 발받쳐서 적극적으로 변한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바뀌어진 이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아대학교가 4,300명의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84%, 거의 3,500여 명의 학생들을 수시로 뽑습니다. 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시로 오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동아대학교는 거의 85%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수시로 우선 뽑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전형별로 보면 수시 학생부 종합이 39%, 수시 교과부 전형이 39%, 그 외의 전형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잠재능력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교과부는
교과 성적을 보는, 그리고 의예과 전형인 지역균형 인재 전형, 그 외에 실기 예체능 전형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소개서, 자소서죠. 자기소설서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과 학부모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과감하게 자소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소서 걱정할 필요 없이 동아대학교를 지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다른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 저는 이 전형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동아대학교가 물론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지원율이 굉장히 높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학교생활 조금 부족해서 내신 성적이 동아대학교 가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을 위한 전형입니다. 동아대학교는 꿈과 패기를 위한 대학입니다. 정말 동아 젠틀맨십이라고 범생이 같은 학생들보다 꿈이 있고 패기가 있고 눈빛이 살아있는 학생들을 원합니다.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돼요. 그 학생들은 이 전형 꼭 잊지 않고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형이 뭐냐? 먼저 학생부 종합평가로 3배수를 뽑습니다. 3배수를 뽑고 난 뒤에 1단계 성적은 50%밖에 안 봐요. 중요한 건 면접으로 50%를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면접으로 등수가 바뀔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전형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떨어진 친구들이 한번 자기를 보여줌으로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인데요. 의외로 이 전형을 잘 활용해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꼭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재장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부분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학생부에 충실히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과, 비교과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이 전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죠. 원하는 학과는 이 전형으로 하면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합격의 영광을 누릴 것 같습니다. 역시 면접도 없고요. 재장력 기준도 없습니다. 자, 사회배려 대상자 전형이나 농어촌 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라고요. 역시 면접과 재장력 기준 평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합니다. 학생부 종합에는 여러 가지 서류 평가가 있죠. 어떤 식으로 평가할까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했던 그런 학생부 종합을 학생부를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보실 겁니다.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 학생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려와 나눔을 잘하는지를 잘 보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을 보는데요. 학업 역량 주도성이라고 표현하고 학업 역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도 일부 보기도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열심히 했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우리 사정관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아마 잘 봐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내신 성적 전형이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교과 성적 100%를 봅니다.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수능 4개 영역에서 2개 영역의 합이 발휘였는데 지금은 1개 영역만 4 이상만 되면 통과합니다. 와우! 한 과목만 4 이상 되면 동아대학교를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호, 최저가 너무 낮지 않나요? 저희 동아대학교는 여러분의 꿈과 패기를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성적으로 표현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끼와 그리고 패기를 더 보고자 합니다. 자,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 수험생 여러분들이 4개 영역 중에 설마 한 과목도 4등급이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과목만 4등급이면 동아대학교 최저 무조건 맞추는 겁니다.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도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는 지역균형 인재 전형인데요. 의예과입니다. 이번에 또 역시 교과 성적 100%를 뽑고요. 이 의예과 전형은요, 제가 의과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장력 기준이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수능 4개 영역, 국어, 수학과, 영어, 사회, 탐구 1개 과목에서 단 2과목의 합이나 평균이 아닌 1개 과목에서 합이 6 이내입니다. 와우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의예과에서는 전국의 거의 의과대학에서 가장 낮은 최저를 걸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준이 낮나요? 아닙니다. 동아대학교는 굉장히 훌륭한 의과대학, 의예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그 최저를 낮췄느냐?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을 사실 일반 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역균형인자는 교과성적 100%를 보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학생들이 여기를 지원해서 이 전국의 최저의 최저만 맞추면 의예과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의예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꼭 동아대학교 하나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목을 배공하는 방법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학년의 구분 없이 3학년 1학기까지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 과목을 교과별 석차변급 상위 제일 잘한 세 과목만 해서 뽑으셔서 12과목만 딱 가져오시면 이걸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못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잘한 것만 고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거 위주로 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교과목도 편하게 되어 있고 최장력기도 낮기 때문에 올해 아마 동아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드리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습니다. 인문, 자연계열, 대부분의 계열이 이 계열인데요. 국어, 수학, 가나 등급, 또 영어, 사탐 중에 한 과목을 이 4개 과목 중에 하나만 4 이내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체육은 이 중에서 하나만 5 이내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이제 간호와 석당은 조금 다릅니다. 국어, 수학, 가나, 영어, 사회과학, 탐구 한 과목 중에 2개의 합이 7 이내. 이것도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간호학과나 석당인재학부 정도의 수준의 어떤 학과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최저가 낮은 수준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는 앞서 말드린 것처럼 4개 과목의 합이 6 이내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예체능 우리 학생들 많으시죠?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체능은 실기와 경기 실적을 주로 많이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교과 성적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실적은 55%, 그리고 음악학과는 실기가 70%, 그리고 산디과, 미술학과, 공예과는 실기로 55%, 체육학과, 태권도학과는 경기 실적을 65% 보는 거니까 사실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전형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예체능이 강한 대학, 부산 지역의 동아대학교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복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실기 위주의 여러 전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를 지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전형을 다 복수 지원 가능하고요. 지원 자격만 된다면 6개 다 지원하셔도 됩니다. 자,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 중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조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성적을 조금 낮추세요. 그렇게 하셔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성적을 조금 하향 지원해서 지원하시고,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여러분이 원래 가고 싶었던 전형을 지원하셔서 약간 상향 지원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형태로 만약에 지원의 폭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어쩌면 지금 와 있던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3개, 4개를 합격한 학생도 있어요. 아니, 과를 3, 4개 학과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이런 행복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동아대학교 열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꿀팁 말씀드립니다. 동아대학교는 공과대학에, 그러니까 그 자연계열의 어느 학과를 왔더라도 공과대학으로 전과라는 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공대를 다니다가, 자연계열의 공대를 다니다가 인문계열인 경영학과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학과 간의 전과를 굉장히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잊지 않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정말 꿀팁 맞죠? 일단 동아대학교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를 마음대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정시 모집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정시를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수능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이 있습니다. 자, 수능 일반 학생은 당연히 수능 성적 100%로 뽑게 되는 거죠.
수능 성적 55%, 실기 45% 보는 학과가 산업 디자인, 미술, 공예, 체육학과 등들이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예과는 일반 학생 전형 9명이고요. 지역균형 인재 전형은 부울경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이 10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수능 성적 100%로 뽑고 면접을 보긴 한데요. 면접은 인성 면접이고 패스 앤 페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실기는 음악학과는 실기 70%, 그리고 태권도학과는 경기 실적이나 단품 성적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가 강한 그런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 모집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반영 방법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그때쯤 돼서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정시 모집 때 저희가 영어 영역의 환산을 굉장히 촘촘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영어 성적의 편차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적을 영어로 혹시 잘못 치더라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영역 간의 점수폭을 아주 낮춰놨기 때문에 학 과목 하나 정도는 스트레스를 덜하라고 저희가 이런 배려를 했습니다. 자, 전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동아대학교는 4,300여 명의 학생 신입생을 하는 대규모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의과대학과 법전원이 있는 전국의 11개 대학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대형 대학이죠. 이 입학 전형 중에 수시로 전체의 84%인 3,500여 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잠전형 우수자 전형이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거의 700여 명 가까운 숫자를 뽑고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은 1,675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규모가 작은 대학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지원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전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하게 여러 개를 지원할 수 있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방송을 리플레이를 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전형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복수 지원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학 전형에서 또 하나는 교과서적 우수자 전형과 지역 분석 인재 전형과 이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외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됩니다. 자, 동아대학교 입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월까지 해운대 백스코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선착순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숫자가 작잖아요. 이유는 1대1로 개별 상담을 해드립니다. 성적 다 가지고 오십시오. 다 가져오면 그 성적 가지고 1대1로 앉아서 이 학생은 동아대학교 어느 과를 지으면 된다. 그리고 커트라인까지 공개합니다.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학부모 여러분들 오픈되자마자 빨리 검색하셔서 들어오십시오. 두 번째, 학생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가져 생각할 부분인데요. 다우림 모의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아까 우리 홍보대사 학생이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제로 모의 전형, 면접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8월 달에 70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실제 면접과 같이 그 모의 전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의 전형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피드백도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한테 덕담도 듣게 되면서 실제 면접 때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우림 전공체험은 각 학과를 실제로 경험해 보는 겁니다. 가보면 교수님 그리고 재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이 학과에 오면 무슨 일을 해요? 하면서 실제 실험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 학과에서 할 수 있는 교육과 강의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선착순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알림단 학생들이 상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 난 궁금해요 라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즉각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동아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전공 알림단 학생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자,
기억하십시오. ent.동아.ac.kr 동아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또는 전화상담, 그리고 페이스북에 동아줄 치시거나 동아대학교 입학상담 치시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1, 2학년 때 예. 인문계열 학과를 준비하다가 3학년 때 자연계열 학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게 지원했을 때 불이익은 없는가요? 예,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저희는 그 학생부 교과하고 실기 전형에서 그 학과 계열과 상관없이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 3과목, 그리고 교과 영역 사회과학 중에 한 과목을 해서 4과목을 반영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교차 지원, 인문자격의 교차 지원을 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최장의 기준조차도 저희가 한 과목만 4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최장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자연계를 하다가 인문계를 가고 싶거나 인문계를 하다가 자연계를 하도 전혀 입학에서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내가 자연계열에서 인문계를 가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이제 성적이 좀 낮아서 불리할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시면 오히려 그냥 자연계를 그대로 가십시오. 이유는 뭐냐면 동아대학교를 일단 입학하셔서 부전공을 선택하거나 또는 아니면 전과라는 게 굉장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학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도 바꿔도 유불리가 없지만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동아대학교 이런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39%로 꽤 많은 인원을 뽑던데 네. 만약에 자연계열 학생이 그 과학 탐구 2 과목을 네. 학교에서 그 학습을 했을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계열 그 교과 2를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성적이 좋지 않은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의학과나 이런 특별한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2를 하는 경우는 많지만 일반적으로 2를 전공해서 성적을 잘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2를 공부했다는 것만, 성적과 상관없이 공부했다는 것만 봐도 자연계열에서는 아이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유무보다는 오히려 그런 노력에 대해서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2를 전공한 학생들은 저 2 했어요. 성적은 안 좋아요. 그렇지만 2 했어요. 꼭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서류 블라인드 평가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올해부터 당장 적용을 한다고 발표했던 걸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아대학교도 서류 평가에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진행이 될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진행 방법이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평가나 면접에서도 저희가 대부분 지금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블라인드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적사항이죠. 얼굴, 사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학생의 이름, 이런 것들이 전혀 오픈되어 있지 않고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도 어느 학교인지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에 대해서도 수상 경력 중에 수상 기간 이런 거 보면 대충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을 준 기간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창체라고 표현하는 여기서도 봉사활동 주관 기간에 대해서는 오픈되지 않고 다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올해부터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어서 보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는 훨씬 더 공정하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네. 4월 말까지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나오신 김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물론 이제 학업의 성취도
그리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영역에서 그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전공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비교과 활동, 공통 과목 이런 영역을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부분은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확실히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이거는 그런 준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동아대학교는 가급적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물에서 풍부한 것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걸 드러낸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형 중에서도 잠재형, 우사 전형 같이 여러 다양한 전형들이 성적이나 숫자로만 표현하지 않게 저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한 학생들은 모두 지원하십시오. 동아대학교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우수하게 생각합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전공 적합성 평가를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뭐 2가지 전형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전공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가요? 예. 이 부분도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결국 그 학과 전공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기초 역량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공의 이해도가 있는지, 그리고 준비를 했는지, 그런 노력한 일련의 과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교과 과정 중심으로 열심히 잘 따라 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그 전공과 적합되어 있는 활동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활동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한다는 게 보인다면 꼭 전공과 소위 뭐 이런 거죠. 간호학과를 한다고 지원한다고 해서 간호학에 관련된 부분들만 사실은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간호학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역에서 열심히 한다는 걸 더욱더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조차도 열심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적합성 외에도 열심히 노력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동아대학교에 지원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아대학교 지원하면 어떤 게 좋은가요? 한마디로 저는 동아대학교보다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십시오.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는 나는 서울에 무조건 갈 거야.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산에는 동아대도 있고 부산대도 있고 부경대도 있고 뭐 동의대도 있고 유수의 대학들이 많아요. 자, 서울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여러분들이 돈이 들 거예요. 자취를 한다든지 하숙을 한다든지 또는 생활비가 든다든지 저는 그 돈을 아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서울에 어정쩡한 대학을 가는 것보다 부산에 있는 좋은 대학에 오셔서 오히려 그 돈을 아끼셔서 동아대학교는 250여 개의 외국 대학과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학을 가십시오. 그 대학에서 공통 학위를 딴다든지 또는 공통으로 전공을 이수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도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에 갈 기회보다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좋은 유수의 대학을 다니고 해서 오히려 글로벌하게 취업할 수 있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돌아와서라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아대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지나가셔서 정말 국제적으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대학, 열정 있는 대학, 동아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동아대학교 설명회 많이 잘 들으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동의대학교 입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역시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